근데 수호 있잖아. 내 조카는 이게 고래라는 걸 알거든. 그래서 걔는 사람 다리를 보면 고래라고 해. 너가 교육 잘못 시켰네. 아 내가 교육을 한 게 아니고 어. 걔 머리에 인식이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 아빠 다리만 보다가 걔가 어떤 인지 능력이 생기고 나서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이걸 본 거야. 이거 호기심을 갖고 엄마한테 물어봤겠지. 우리 누나한테 이거 뭐냐고. 엄마가 그 고래라고 알려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걔는 이제 다리 이 안쪽을 보면서 그냥 고래가 있건 없건 그냥 고래라고 말해. 그거 진짜 귀엽다. 어. 그렇게 돼버렸어. 신체 부위가 돼버렸네. 어. 또 나중에 축구하다가 어, 야 그렇게 오른고래로 된 때려. 성호는 타투 어떻게 하게 된 거야? 타투? 어. 내 옛날부터 타투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지. 용기가 없어서 되게 용기를 늦게 냈지. 차 타투를 되게 늦게 했지. 한 20년도인가 그게? 기억 잘 안 나고 연도 기억 잘 안 나고 나이도 기억이 애매한 27? 6, 7? 그랬던 거 좀 같아. 늦게 내 했지. 생각에도. 맞아. 막 어쨌든 성인 되자마자 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주위에 그렇진 않았어. 되게 늦게 했어. 차 타투를. 타투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나는 타투를 되게 빨리 했잖아. 나 21살 때 했거든. 그래? 응. 1살 때 했는데 그때 고래였나? 맞아. 그거를 처음 했잖아 나는. 근데 그때 당시에 할 때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뭔가 많은 생각을 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별 생각 없이 그냥 해버렸던 것 같아. 너는 좀 그때 민서 무슨 그거 아니었어? 약간 아닌가? 이벤트 같은 거 뭐 아니었나? 아니야 그냥 알아보고 아, 그래. 인스타로 이제 작업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예약을 해서 갔던 거야. 뭐 이벤트 이런 거 아니고. 하고 싶다라는 너도 생각이 원래부터 들어서. 하고 싶었던 거야? 아니면 갑자기 오늘 날씨도 좋은데 문신 해볼까? 아 그 정도 갑자기는 아니고 그런 충동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있잖아. 그때 당시 내가 타투를 했던 당시 그때는 그런 거에 관심이 좀 많았어. 타투에? 타투에 관심이 많았어. 그래갖고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게 나를 표현하는 그 진부한 표현들 있잖아. 사람들이 하는 말들. 이게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고 그때는 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그러면은 그 딱 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순간이 막 고등학생 때부터 그랬던 거야? 아 그건 아니야? 성인이 되고 나서야. 성인이 되고 나서. 그럼 비교적 그 하고 싶었던 거랑 실제 하는 거랑 결정이 꽤 빨랐네. 빨랐지 나는. 빨랐지. 그 사이는 짧았던 것 같아. 하고 난 후에 만족도는? 아 나 근데 그 과정이 궁금해. 과정. 타투를 하러 가면은 어.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그림이 선명하게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래서 그게 좀 도안을 직접 그릴 수 있는 작업자의 경우에 페이가 더 높아. 그래서 본인 도안을 쓰는 사람과 아니면은 그냥 있는 도안을 몸에다가 새겨주는 사람이랑 이게 좀 다르고. 아 그래? 페이가 좀 다르고. 근데 자기 도안을 안 그리는 타투이스트가 있나? 그러니까 보통 자기 도안을 무조건 하고 갖고 온 도안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니야? 자기 도안을 아예 안 그리고 너가 도안을 갖고 온 것만 박아드립니다 이런 사람을 나는 못 봐가지고. 단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뉴비야. 엽계 뉴비야. 그러면은 본인 포트폴리오도 쌓고 이럴 때는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 누군가가 나는 이러이러한 타투가 하고 싶어요 라고 말로 표현해 준 거를 그림으로 재탄생시켜주는 사람이 첫 번째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인기가 많을 거 아니야. 그걸 잘 해주는 사람이고 뭐 타투를 받고 싶은 사람과의 그 어떤 감성이 맞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리고 보통 처음에 이제 막 좀 이렇게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니즈가 많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그릴 수 있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림들 도안들을 그려. 그거를 본인 뭐 인스타든 이런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에다가 올리면은 그걸 보고 그 도안이 마음에 들면 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고.
아. 요새는 내가 많이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비슷할 거야 아마. 비슷할 거야. 음.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맨 처음 타투를 할 때는 이제 나는 뭐 이런 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거를 그려주는 사람을 찾아서 그 도안을 타투로 받았던. 아, 그러면 음. 너는 원래부터 너가 하고 싶었던 그림이 대충 있었던 거야? 있었어 나는. 그래서 그거를 잘 구현해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람을 찾았지. 찾아서 그 사람이 다시 그려준 거야 그러면? 그렇지. 아. 내가 표현하는 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준 거지. 그 레퍼런스가 되는 뭐 사진이든 그림이든 이런 거를 몇 개 보내주기도 하고 혹은 그냥 말로만 풀어갖고 설명을 해주면 그걸 그려주는 사람도 있고. 보통 그렇지 않나? 성호 너는 어떻게? 그치. 그런 경우가 많지.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어떤 타투 계정을 보다가 도안이 멋있어서 이걸 이 사람한테 받아야겠다 이렇게 받은 건 아직은 하나도 없고 나는 다 내가 가져간 것들이긴 했어. 직접 그린 것도 있고. 뭐 그렸다고 하기는 뭐한데 그러니까 표현- 일러로 그 이렇게 뽑아가지고 갔지. 이렇게 해달라고 일러 파일을 가지고 갔지. 그 일러로 만들어서. 어때? 지금 타투에 대한 본인의 만족도. 타투를 한 인간으로서의 삶. 대한민국에서. 타투 그 선입견이 있지. 선입견이 있고 아 너한테? 어. 아 그래. 그래도 이렇게 보이는데 조금 몇 개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선입견은 있긴 있는 것 같아. 남들이 널 보는? 응. 그치 그거는. 응. 너가 생각할 땐 어떤데? 나는 타투를 여기서 사실 더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 막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돈적 여유도 그렇고 그래서 하다가 말고 또 할 때 되면 약간 이렇게 선택장애 같은 거 같고 뭐 해야 되지가 고민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막 그렇게 막 의무감에 채우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막 빨리빨리 또 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하다 보면은 그래도 나는 타투를 지금보다 더 하고 싶기는 해. 좀 더 많이 하고 싶긴 해. 멋으로 써? 그 뭐, 그지? 멋으로. 근데 나는 약간 애매한 것도 아니고 몸에 다리에만 난 2개가 있잖아. 타투가 2개가 있는데 지금 와서 내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타투를 한 것 자체에 대한 막 후회, 막 하지 말 걸 이건 아니거든. 근데 약간 이게 있어. 이 내 라이프 스타일이 그때 당시에 나는 타투를 처음 할 때 나는 타투랑 어울리는 삶을 사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 투자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약간은 벗어나 있는 것 같긴 하거든. 그런 뭔가 그 타투가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잖아. 왜 좀 자유분방하고 약간 이런 것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안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건 아닌데 요즘 와서 느껴지는 거는 좀 이 타투란 걸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썩 어울리진 않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 약간 반전 매력처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내가 하는 후회는 그거야. 타투를 하지 말 걸이 아니라 내가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아예 차라리 여러 개를 할 걸. 칠갑을 할 걸? 뭐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타투의 멋은 그런 거거든. 아, 약간 하나 하나보다는 좀 약간 칠갑했을 때? 좀 이렇게 그 분위기를 낼 수 있게. 근데 왜 다리야? 그러니까 그때 보통 이제 보통 그렇잖아. 보이는 데다가 하잖아. 뭐 팔이나. 상완이나 막 이런 데 하잖아. 전완 같은 데 하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나는 이제 저울질을 좀 했던 거야. 나 하고는 싶은데 근데 당장 이제 딱 처음에 하게 됐을 때 그거를 막상 딱 보이는 데다 하자니 그때 당시에 나는 좀 겁이 났던 거지. 그래서 절충해서 선택한 게 다리야. 그래서 다리를 하게 됐고
그거는 와중에 잘한 것 같긴 하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항상 보이는 위치는 아니다 보니까. 그치. 사실 어. 너 위치가 딱 여름에도 솔직히 양말 긴 거 신으면 안 보이는 안 보이지, 안 보이지. 그거죠. 거의 안 보이지. 그리고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막 타투 왜 했지? 하지 말 걸. 막 별로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지금은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좀 별로 생각을 안 하면 살고 있어. 다른 타투를 뭐 더 해야지. 돈이 생기거나 여유가 되면은 한 번 더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은 지금은 그냥 안 하면 살고 있다. 근데 타투도 약간 스타일이 여러 개가 있잖아. 약간 그 멕시코 아저씨들이 청바지에 하얀색 꽉 끼는 나시 입고 하는 그 치카노. 치카노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한때 유행했던 그 까르페디엠 쓰는 그 레터링, 여리여리한 그림에 레터링도 있고. 너네가 추구하는 그게 있어? 좋아하는 선호하는 스타일? 선호하는 스타일. 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은 없고 봤을 때 멋있는 거는 올드 스쿨을 여러 개 했을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 나는. 그냥 제일 올드 그냥- 스쿨하고 치카노하고 좀 다른가? 많이 달라. 많이 많이 다르지. 달라? 많이 다르지. 그 뭔가 이 색 조합이나 색을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몸이라는 도화지를 봤을 때 그게 제일 예쁘게 들어가는 것 같아. 올드 스쿨이? 한국인한테는 그런 것 같아. 아 그래? 근데 이게 올드스쿨이란 장르는 그 약간 선 볼드하고 두껍고 맞아. 색깔도 좀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올드스쿨이잖아. 딱 근데 그게 원래 뱃사람 문신이란 말이야. 맞아. 되게 오래된 장르고 거의 엄청 오래된 장르고, 옛날에는 이제 뱃사람들이 항해를 나갈 때 이제 무사 귀환하기를 염원하면서 막 거기에 막 돈도 그려놓고 약간 그렇게 들어가는 소재들이 약간 좀 이렇게 길운을 기원하는 요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장르인데, 맞아. 근데 그런 게 우리 좀 20대 초반에 엄청 많이 했었거든 그런 거를. 지금도 한국인들 중에서는 탁도 이렇게 꽉 차 있다라고 하면 올드스쿨로 채운 사람들 많고 이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 기준으로는 올드스쿨도 조금 이제 올드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 왜냐면 그게 약간 할아버지들이 하는 문신이라 해야 되나? 아하. 은근히 그러니까 좀 완전 윗세대가 사실은 하던 문신이라서 약간 올드하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 그대로 올드 스쿨이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또 그런 올드스쿨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이제 좀 그런 거, 나이 많은 사람들은 타투를 아예 안 하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타투를 하던 세대가 아니니까 그냥 타투를 했다 자체만으로 올드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약간 올드한 장르의 느낌은 있는 것 같아. 국제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리고 유행이 또 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요새는 뭐 많이 하나? 뭐 그냥 소위 블랙워크라고 부르는. 블랙워크. 근데 그 그것도, 말이 너무 좀 포괄적인 것 같아. 블랙워크는 특정한 어떤 블랙워크는 이렇게 생긴 거야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되게 넓은 개념이라서. 맞아. 좀, 맞아.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좀 봤을 때 타투를 했는데 좀 멋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장르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되게 감성적이고 여리여리한 파스텔 톤을 섞은 도안들 있잖아. 그런 게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보면 예쁘거든. 예쁜데, 예쁜데 멋은 안 나는 느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 타투라는 걸 몸에 했을 때 나는 이 문화의 추구미가 뭐냐면 조금은 약간 알바메일? 그 느낌은 또 아니야. 그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의 그 터프함을 좀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약간 자유롭게 보일 수 있고 요런 도안들에서 멋이 좀 흐르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멋이 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도안들이 예쁜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약간 너무 막 이렇게 막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막 그리고 이런 걸 봤을 때 예쁜데
예쁜데 멋은 없는 느낌? 약간 남캠 타투 이런 거. 약간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뭐 그 흰색 와이셔츠 같은 거 입고 단추 몇 개 풀으면 이렇게 쇄골에 이렇게 있는 레터링 이런 거 싫다는 거잖아. 그럼 별론 여기 막 별론 까르페 거야. 디에 막 어. 셀라비 이런 거. 그거 별론 거야. 그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게 그리고 내가 봤을 때 타투가 애매하면 멋이 없어. 중간이면 멋이 없어. 할 거면은 그냥 내 몸 그냥 도화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해버려야 돼. 나는 그 어떤 할아버지 사진을 봤는데 이탈리아 사람 같아. 이탈리아로 돼 있었거든. 어떤 할아버지가 바다에서 씨가 피고 있는데 여기에 뚜또 빠싸라고 써져 있어. 이탈리아어로. 와서 뭐지? 그게 약간 약간 자연의 섭리 같은 그런 거였어. 다 흘러간다. 다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그런 느낌? 그런 뜻인가 봐. 그러고 약간 마피아처럼 씨가 피고 바다에 해변에서 씨가 피고 있는데 그거 멋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카카오에서 잠깐 인턴할 때 그 조수용이라고 조수용 씨라고 조수용 님이라고 조수용님. 그 당시에 CEO? 당시에 CEO고 그다음에 뭐 유명한 사람이야. 그 네이버 그 녹색 창 만든 디자인하는 사람. 알지. 조수용님. 알지.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랑 그 약간 인턴들 데리고 약간 티타임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어. 그룹으로 한 대여섯 명 때 그 조수용님 그리고 나머지 그때 공동대표 체제여가지고 한 분 더 있었거든 사장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티타임 했는데 그 보면은 말하는 투나 엄청 지적이거든. 근데 딱 전완에 그냥 막 우리가 흔히 보는 타투가 아니고 동그라미랑 네모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거야. 근데 그거 괜히 멋있대. 그래? 응. 근데 약간 후천적인 주입 때문이 아닐까? 이 사람에 대한? 그치. 근데 모든 게 그렇지 사실. 보통 옷도 그렇잖아. 그렇고. 맞아. 그건 그래. 근데 그게 괜히 약간 내가 느끼기에는 약간 반전이었고 멋있었어. 오징어 게임 문신. 오징어 게임은 인상 깊게 보신 거 아니야? 오징어 게임 나오기 전. 전이지. 전일 걸? 그랬다. 멋있었고. 그리고 가끔 뭐 막 길 가다가 좀 약간 그 타투 많이 해가지고 삐져 나오고 이런 것도 나는 멋있는 것 같아. 분위기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그 말에 좀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 타투라는 게 단독으로는 멋있기가 좀 힘들어. 어쨌든 멋있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다른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랑 좀 결합이 됐을 때 시너지가 나야 멋있는 것 같아. 그치. 그거 맞는 것 같아. 아까 왜 그 이탈리아 할아버지 이게 막 뭐 씨가 피고 있는 사진이었다며 그런 것들이 약간 어우러졌을 때 그 멋이 좀 배가 되는 느낌? 근데 그런 거 없이 하면은 좀 독이 되는 것도 같다. 나 그것도 멋있는 것 같아. 그 요즘 유튜브에 그 격투기 김승현? 김승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마카이? 그 사람 말고 그 코갱 보면은 그 사람 그 구렛나루 문신이 이렇게 있더라고. 그것도 은근히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얼굴에 문신하기 쉽지 않은데. 그 사람 존나 많아. 그래? 그 사람 목도 이렇게 다 돼 있고 엄청 많아. 약간 릴웨인 간지인가? 그 거의 릴루인이야. 그 사람 거의 릴루인이야. 할 거면 그렇게 해야 돼. 주먹에도 있고 막. 할 거면 그렇게 해야 돼. 애매하게 하면. 근데 그것도 약간 그 사람이 그 격투기를 하니까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 그치. 괜히 막 족보같이 생겼는데 그렇게 그래. 하고 있어봐. 그러니까 타투는 라이프 스타일에 녹아 있어야 멋있는 거야. 그래? 그런 것 같아. 근데 성호나 나는 타투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너는 타투 없잖아. 타투가 없는 사람으로 볼 때 뭐 선입견 같은 게 있어? 선입견? 근데 타투 하나만으로는 안 생기는 것 같고. 그래? 약간 체크리스트처럼
이거 거르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어. 타투까지 있네. 어. 그러면은 너 평소에 약간 그런 쎄한데 너 평소에 그런 그 체크리스트를 갖고 사람을 대하는구나. 자동으로 어. 떠. 그 뭐가 사람 처음 만나면 보면 어. 옆에 떠. 혹시 그 무슨 체크리스트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 타투하고? 타투 있고. 그다음에 뭐 첫인상 같은 것도 있잖아. 관상도 봐 심지어 너? 말투도 보고? 응. 너 사람 사귀기 쉽지 않겠는데? 관상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볼 수 있으면 보고 싶은데 볼 줄을 몰라. 관상이라기보다 인상. 인상을 보는구나. 그런 거 말고 딱히 있나? 근데 걸러지는 포인트가 있는데 타투까지 있으면 더 싫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 거른다가 하니까 쎄한데라는 느낌. 쎄한데라는 느낌이 든다. 성호는 어떤 것 같아? 나는 내가 타투를 뭐 그래도 여러 개 가지고 있기도 하고 타투를 앞으로 더 많이 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타투를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거는 없거든 솔직히. 근데 이제 성우가 말한 것처럼 다른 요소들이 되게 별로인 사람으로 보이는, 다른 요소들 때문에 되게 별로인 사람으로 보이는데 타투까지 만약에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좀 어떤 안 좋은 선입견이 생기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투도 아무래도. 어떤 타투냐가 중요한데 맞아. 좀 딱 봐도 약간 그 반달 같은 문신들 있잖아. 약간 딱 그 이레지미 스타일로 약간 이렇게 딱 가슴부터 해서 딱 반팔 이렇게 딱 돼 있는 거 있잖아. 뭐 그런 것들, 그런 거는 너무 그 코리안 그 조폭 클리셰니까 맞아, 이제 맞아. 그런 건 좀 선입견이 생기기는 하지. 약간 좀 그런 선입견이 들게 하지. 맞는 것 같아. 너는? 나는 타투가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또 나는 약간 너 타투는 약간 샤이하잖아. 좀 그렇지. 근데 나는 또 약간 모순적인 사람인 게 타투가 있으면 타투가 있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안 좋아 그거를 보고 바로 안 좋아 보인다. 이건 아닌데, 근데 이런 건 있어. 타투가 아예 없는 사람과 타투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 약간 큰 범위에서 좀 구별이 되긴 하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했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대부분. 아까 우리가 말한 그 좀 너무 이렇게 날티나는 그런 문신들 제외하면은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뭔가 그러면은 약간 타투를 하나도 없는 사람을 딱 보면은 에휴 쫄보 새끼. 오히려 반대. 너 인생을 몰라 약간 이런.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절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타투가 있는 사람을 보잖아. 그러면은 아까 내가 말했던 그 멋있는 타투의 범주에 있는 사람들 말고 내가 봤을 때 나의 기준에서 별로 저 사람 타투는 멋이 없는데, 나를 포함해서 그걸 보면은 저 사람 지금 저거 후회하고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진짜 종종 들어. 종종 들어. 왜냐면 이것도 걱정을 해주는구나. 약간 비슷해. 왜냐면 이것도, 이 타투도 내가 한창 할 때 엄청 많이 했어. 엄청 약간 유행처럼 많이 했어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다가 요새 내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그 약간 이 열광적인 분위기가 좀 줄어든 건지 많이 안 보이거든 요새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 확실히 나도 있는 것 같아. 그지 그런 않아? 거. 그때 좀 많이 했지. 그때 그때 진짜 많았어. 그때 근데 그 분위기가 나는 약간 이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 한창 이제 우리 20대 초반 막 이럴 때 막 쇼미더머니 막 그런 거 있지. 열풍이고 그런 것들이 멋있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사람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타투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근했던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느낌? 그치. 근데 뭔가 더 하게 될 것 같지는 않다 나는.
그러면은 누가 너한테 지워준대. 공짜로. 공짜로 지워준대. 그럼 너 지워? 난 대신에 그 성형외과에 사진은 올려야 돼. 사진 올려야 돼? 리포트부터. 안 해. 그럼 안 해. 그럼 안 하고. 없어도 돼. 안 해도 돼. 그리고 하면은 아프잖아. 하면 아프잖아. 지울 때. 마법처럼 그냥 그 포토샵 지우개 있지. 지우개처럼 지워준다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 너는 심보가 못돼 먹었다. 그래? 너무 날로 먹으려고. 먹으려고.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꿔준다 하면은 그러면 고민해볼 때. 바꾸면은 뭘로 바꾸고 싶어? 바꾸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또 이런 게 있는 거야. 타투라는 게 어찌됐든 새겨 놓으면은 반영구적 혹은 영구적으로 몸에 새겨져 있는 거잖아.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멋있다고 생각되거나 혹은 예쁘다고 생각되는 거를 내 몸에 새길 거 아니야. 근데 이 멋이라는 거의 기준이 사람이 살면서 계속 바뀐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내가 몸에 그려놓은 이게 나 스스로 멋이 없게 보일 때가 있어. 보이는 순간이 와. 뭐 그 이후에 다시 예뻐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래서 이 타투라는 걸 할 때 생각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약간 나는 타투 하나도 없지만 타투하는 사람들 보면서 괜히 내가 드는 걱정은 한 50년, 5년, 10년 후에 그래. 그 타투 질리면 어떡하지? 질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실제로 나는 질리기도 해? 질리지. 질린다기보다 뭐 질리는 거에 범주에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나의 경우를 얘기를 해주자면 그냥 질린다라기보다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땐 왜 이게 멋있었지? 그때 왜 이걸 했지? 이런 거? 타투 자체가 아니고 너가 타투 한 동안? 도안이. 그 나는 정확히 말하면은 그래 나는 도안이 마음에 안 드는 적이 많은 것 같아. 타투 자체보단. 그래서 참 이게 그게 유행인 스타일이었나 보다. 그것도 그렇고 이게 나는 나이가 조금씩 차다 보니까 옛날에는 뭔가 좀 튀거나 화려하거나 이런 걸 좋아했다면 점점 그 내가 갖고 있는 멋의 기준이라는 게 약간 클래식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 너의 취향도 변했고. 취향이 변하고. 근데 그거를 여기에 반영할 수가 없잖아. 이미 이거는 돼버린 거니까. 벌어진 사건이다 보니까 반영할 수가 없잖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딱 보면은 이렇게 될 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좀 깊게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어때 너는? 그런 거에 있어서? 근데 그걸 이제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존나 많이 하는 거야. 그래 맞아.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하나의 의미 부여를 덜 하게 맞아. 돼. 의미 부여를 많이 하면 안 돼. 근데 타투를 만약에 그 개수가 적고 이렇게 듬성 이렇게 하나하나 있으면은 그거 하나하나가 아이템으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가 똑같은 그 티셔츠를 5년 동안 뭐 그것만 입어. 얼마나 지겹겠어. 바꿔 입고 싶잖아. 다른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 티셔츠를 입고 싶잖아. 똑같은 목걸이를 뭐 10년 동안 해. 그거 지겹잖아. 바꾸고 싶잖아. 근데 하나하나를 그렇게 그러니까 타투가 몇 개 없을 때는 그렇게 하나 내가 그게 약간 마치 어떤 프린팅이 있는 티셔츠 뭐 어떤 특정한 목걸이처럼 의미 부여를 하거든. 그 타투의 그 아이템 하나의 그게 아이템으로 보이거든. 근데 존나 많이 하면 이제 하나하나는 의미를 잃어.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타투를 어쨌든 간에 안 질릴 수는 없어. 어쨌든 간에 시각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이나 글씨일 텐데 그거가 난 너무 자랑스럽고 막 너무 막 맨날 보여주고 싶고 뭐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 맞아. 그럴 수밖에 없거든. 근데 만약에 그거를 너무 딥하게 생각해서 이러면 질릴지도 몰라. 안 질리는 거 없을까?를 찾다 보면 타투를 못 하고. 맞아. 그냥 너무 짜치는 거, 순간 취해가지고 너무 짜치는 거를 하는 것만 아니면은 그래. 그건 아닌지 한번 검열해보고 그거가 아니면은 너무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정신 건강에 좋아. 맞아. 그냥 그때 그거를 선택한 나에 대한 기록이야. 맞아. 그냥 받아들여야 돼. 맞아. 근데 그거 하나는 있긴 하다. 그 점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은 뭐 희석되다가
거의 마음속에서 없어질 때도 있잖아. 근데 보면은 좀 떠오르긴 해. 그때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 그때 그 선택을 한 나의 기록이기도 한 거야. 그렇긴 하지. 맞아. 근데 내 생각에는 너무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많이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게 되게 많아. 뚱뚱한 사람 뭐 코디법 아니면 뭐 얼굴 큰 사람 얼굴형 모자 고르는 법 이런 유튜브 영상 되게 많거든. 패션 유튜버들이 머리 팁 주는. 스타일도.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뭐가 정답이고 아니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남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되게 궁금해하니까 그런 정보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옳다 그르다가 있다고 많이 믿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조금 너무 같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자기가 좋아하면 그냥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얼굴이 큰 사람인데 얼굴이 조금 더 커 보일 수 있는 모자를 쓰면 뭐 어때? 자기가 그 마음에 든다는데. 그리고 또 그거를 그냥 그 자연스러운 그 맛으로 그런 규칙을 깨는데 괜찮은 사람들도 있거든. 맞아. 그래서 나는 타투를 하면서까지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막 너무 이상한 걸 하는 것만 아니면은 그냥 사회 전반적으로 어. 그 오답을 피해야 된다는 그 풍토라고 해야 되나? 그거 조금 그런 게 있지. 되게 강한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야. 그리고 타투가 어울리는 사람, 타투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 막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하면 하는 거고. 아 그래? 근데 우리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잖아. 셋이 차 타고 갈 때였나? 근데 막 그 이 차종 있지 차종. 근데 어떤 차가 어울리는 사람 이런 거는 좀 있지 않아? 그런 것처럼 나는 타투가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타투가 어울린다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타투가 어울린다 이건 있을 것 같은데 타투 자체를 쟤는 타투를 그냥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그래. 근데 뭐 어떤 사람한테 어떤 스타일의 문신이 어울리고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타투 자체를 쟤는 그냥 타투 안 하는 게 나아 이런 거 조금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좀 있으면 대선이 있잖아. 근데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이야. 근데 막 진짜 릴 웨인처럼 막 타투 막 했어. 그리고 한쪽 팔 그냥 블랙암이야. 그러고 나왔어. 근데 사람이 봤을 때 너무 유능해 보여. 그랬을 때 너네 흔쾌히 표 줄 수 있어? 그 타투를 이유로 안 주진 않을 것 같아. 타투를 이유로 안 주진 않을 것 같아. 그것만이 단독으로 이유가 될 수는 없구나. 그렇지 않을까? 그거 나도 동의해. 근데 당연히 그렇지. 근데 현실적으로 상상을 해보면은 안 될 것 같긴 하지 그 사람.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렵지 그게. 어. 엄청나게 아마 그 역풍을 맞을 거야. 유능하고 그 엘리트 백그라운드를 가졌는데 그렇게 타투 칠갑을 했다? 상상하기가 힘들긴 그런 인물 찾기 좀 힘들 것 같아. 굉장히 힘들어. 굉장히 힘들고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근데 그건 미국 가도 힘들 걸? 그렇지. 아니.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확실히 많기는 해. 확실히 많긴 해. 우리나라. 근데 많긴 하지. 근데 막 블랙암을 하고. 힘들지. 힘든데 우리나라보다는 확실히 많기는 해. 그러니까 막 블랙암 막 얼굴 이것까지는 아닌데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그 막 앤드류 후버만 이런 사람 있잖아. 우리도 지금 팟캐스트 촬영하고 있지만 앤드류 후버만이 팟캐스트로 되게 인기를 많이 끌은 사람이잖아. 그리고 스탠퍼드 뇌과학 교수잖아. 어쨌든 스탠퍼드라는 대학교 자체가 엄청난 타이틀이 주는 힘이 있지. 명문대인데 스탠퍼드에서 교수직을 한다는 거는 미국 사회에서도 나름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후보만 그냥 아예 저건 거 알아? 아 그래? 후보만 그냥 걔 옷 벗으면 완전 갱스터야. 여기 다 있어. 완전 그냥 다 덮었어요. 근데 딱 와이셔츠를 입어서 이 선까지 가리면 안 보이고 손목부터 그냥 온몸에 다 있어. 아 진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미국은 은근히 있다는 거지. 은근히. 근데 후보만도 좀 재밌는 케이스이기는 한데 이런 사람이 많다. 미국 사람들은 다 있어. 이건 대중적인 아니지만. 건 아니다. 근데 좀 뭐랄까 우리나라하고는 시선이 조금 다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근데 그 사람조차도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내가 봤을 때 온 대학교 다 뒤져도 한 명도 없을 걸. 없지. 없지. 그런 교수님은 한 명도 없을 거야. 근데 앤드류 후보만도 포멀한 자리에서는 가리려고 안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도
뭐 범인으로 취급받진 않겠지. 비범한 사람이겠지. 그거는 근데 후보만이 자기 팟캐스트에서 이유를 얘기한 게 있어. 왜 타투를 가리는지. 부끄럽고 이런 건 아닌데 가리는 이유가 자기가 보통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다른 시각 정보가 너무 많으면은 그 방해된다고 느낀대. 그래서 가린대. 아 그래? 근데 그거는 좀 약간 내가 볼 때는 나도 갖다 붙이. 좀 그런 거 같은 어쨌든 느낌도 자기가 있어. 하는 그 스피치의 내용에 집중하려면은 다른 외부 막 그 시각 정보가 없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자기 생각에는. 최대한 차단되고 뭐 내 말에 그렇게 말을 집중할 수 하더라고. 있게. 그러니까 굳이 반팔 입고 나서 타투를 다 보여주면서 자기가 그런 얘기 하는 것보다는 이 말에 사람들이 더 집중해 주는 것 같아. 뭐 일리는 있네. 일리는 있네. 근데 나 그 어렸을 때 중국에서 국제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 타투가 하나씩 있는 경우가 많았어. 특히 그 아저씨 같이 한 30, 40대 선생님들이 그래. 여기에 꼭 하나씩 있더라고 타투가. 미국 선생님들 꼭 덕후리 한 마리씩 여기 키웠어. 그래. 한두 개씩은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중에 있는 인구가 50% 넘지 않을까?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 50% 넘을 것 같은데. 맞아. 근데 약간 그렇게 많아? 내 생각에. 약간 친구들이랑 뭐 술 먹고 파티에서 놀다가 뭐 받았어. 약간 이런 것도 적잖이 많이 본 것 같아. 되게 캐주얼한 그걸로 생각하는 것 같던데. 이게 막 엄청난 이벤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사회가 옳고 그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공무원이든 아니면 뭐 그에 준하는 뭐 교사 같은 사람이든 이러면은 그 집단 내에서 아예 이제 조직적으로 그거를 막아놓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막 뭐 있었잖아. 경무원 경찰은 일단 아예 안 되고 신체 검사할 때 아예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리고 뭐 교사 같은 경우에도 뭐 딱 뭐 문신이 있는 사람은 교사로 뭐 업무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거 안 좋게 보일 것 같거든. 채용 과정에서. 그치. 그런 거 보면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화는 아니다. 그리고 아직 그 인가된 산업이 아니지 않나? 타투이스트들. 그치, 맞아. 근데 그거는 왜 그래? 왜 그렇게 되는 걸까? 모르겠어. 이게 그러니까 타투가 되게 웃긴 게 음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양지도 아니야. 이 산업 자체가. 예, 그러니까 또 합법화와 비범죄화가 다른데. 맞네.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뭐 합법화를 하자, 비범죄화를 하자, 그리고 이거 타투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합법화가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뭐 비범죄화까지만 해야 된다, 아니다 합법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조금 시끌시끌해. 근데 내가 타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확한 쟁점 모르는데 주위에 타투이스트로 일하고 있는 누나가 있잖아. 복용 누나 있지. 근데 막 건너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런 게 좀 의견이 갈리나 보더라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현직자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는 얘기가 갈리는 것 같더라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서구권 국가들에 비하면 규제가 많지 타투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불법 상태고 그 의료 면허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시술을 못 하게 되어 있고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그 다 막 타투샵들이 막 샷다 내리고 막 몰래 하고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 경우는 못 봤어 나는. 그러니까 마치 좀 좀 뭐라 그럴까? 미국 사회의 대마초 정도랄까? 그런 느낌인가? 약간 그 경계에 걸쳐 있는? 뭔 느낌인지는 알겠다. 미국 사회의 대마초 정도? 합법화가 되지 않은 주에서도 오늘 다들 재채기 때문에 나 고생이 많네. 나 약간 살짝 그거야. 성훈이가 하는 걸 보면서 약간 좀 옮았어. 이게 옮나 약간? 뇌로 옮나? 약간 하품 옮듯이 그런 거 같아. 그런 건가? 하품 옮듯. 네, 감기가 아니고 비염인데도 이게 모르겠어. 너 코로나 근데 설명이 안 돼. 너 코로나 컴퓨터로 옮는 거 몰라? 그래? 아무튼 그렇다.
그 대마초 미국에서의 대마초 인식과 비슷한 것 같다. 그러니까 뭐 합법이 아닌 주에서도 사실은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거나 피웠다고 해도 막 엄청난 양이거나 그걸 가지고 판매를 했다거나 이게 아닌 이상 그 약간 좀 압수하고 끝나는 아니 요 정도가 많잖아. 우리도 막 그걸 가지고 막 징역을 때리거나 이렇지 않는. 안 그러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타투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단속이 아예 없냐라고 하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 단속을 해? 하는 경우도 있나 봐. 그래. 근데 이제 굳이 예를 들면 경찰들도 인스타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타투 계정을 다 찾아가가지고 막 거기 뭐 아니 뭐 안 되지 현실적으로. 작업장도 쓰여 있고 막 이런데 타투 스튜디오도 주소 쓰여 있고 이런데 갑자기 급습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 그냥 다 냅두는 거지 뭐.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제 서구권 국가들은 아예 그냥 인가를 아까 당연히 그냥 합법화되어 있고 산업 어떤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타투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정식 워홀을 가. 아 그래. 타투이스트로. 그러니까 다른 걸로 워홀을 가서 몰래 타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식 워홀을 가더라. 근데 야, 이런 생각도 든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에서의 타투 산업이 제도권 바깥에 있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막아놓은 이유로 드는 게 뭐 이제 바늘을 써가지고 신체의 부위에 이제 뭐 상처를 내고 막 이런 게 감염의 위험이나 어떤 위생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이 크잖아. 근데 내가 드는 생각은 오히려 그거를 관리하고 싶으면 이걸 제도화해서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일 텐데 그럴 움직임이 안 보이잖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내가 볼 때는 이게 단순히 그냥 명목상으로 뭐 위생이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아직도 이게 그냥 일탈 행위로 여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논쟁 안건에 올릴 만한 문화로도 안 보여지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는. 그지 당연히 아직까지는 서브컬처이긴 하지. 그러니까 막 제도화를 하려면은 그 제도도 갖춰야 되지만 그걸 운영할 사람들도 뽑아야 되고 또 필요하고 그 돈이 여간 드는 게 아닌데 사실. 그치. 그럼 그거 그렇게 본격적으로 나서기에는 되게 미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 그런 것 같아. 그 실제로 나는 막 이제 뭐 이 국회에서 그게 어떤 자리였는지는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청문회였나? 아무튼 우리나라에도 소위 말하는 그 네임드 타투이스트들이 몇 명이 있어. 근데 내가 그분 예명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 안경 쓰고 머리 아예 미신 분인데 그 타투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마 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일 거야. 그 사람이 이제 국회에 출석을 해갖고 하는 얘기가 아까 이제 내가 말한 것처럼 제도권 안으로 집어넣어갖고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안전한 방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거에 좀 공감을 했거든. 근데 아직까지도 약간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인식인 것 같다. 이게 뭐 그렇게 돼서 뭐 안타까운 건 아니고 그냥 그런 현상이 보여진다. 뭐 이런 거지. 그렇지. 그래서 왜 막 그런 말 있잖아. 인터넷 뭐 인스타 하다 보면은 막 타투를 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타투를 한 사람들이 다 별로는 아닌데 뭐 별로인 사람을 보니까 대부분 타투를 했더라. 이런 말도 있고 타투를 한 순간부터 평생 동안 내가 또라이가 아님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된다. 막 그런 말들 하잖아. 타투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회를 살다 보니까 아예 공감이 안 되는 말은 아닌 것 같긴 해. 그게. 나는 완전 그건 좀 호들갑이라고 생각해. 아 그래? 코리아 특. 좀 그래? 어떤 면에서? 아니 그러니까 너무 좀 웃기지 않아? 너무 호들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약간 그 체크리스트들을 두는 게? 타투 좀 있다고. 그러니까. 맞아. 나도 근데 그랬으면 해. 너가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유럽 사람 중에서 타투 있는 사람 걸으려고 해봐. 뭐 몇 명 남을 것 같아. 뭐 미국 사람 중에 걸으려고 해 몇 명 남을 것 같아. 이런 거지.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인데 사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사회적 시선을 뚫고 했다는 것 견뎌야 하고. 자체가 나쁜 놈이라는 거다 뭐 어. 이렇게 얘기하려나? 모르겠네. 근데 문화의 차이는 확실히 있긴 있잖아. 어. 그걸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 않나? 근데 나 궁금한 게 우리나라 타투의 역사, 문신의 역사 언제부터지? 내가 얼핏 듣기로는 막 옛날에 가야 연합 사람들이 아 노비 막 얼굴에 문신하고 이런 거? 약간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노빔 얼굴에 문신한 거는 그냥 인두로 지져버린 거 아니야? 잉크를 넣은 게 아니고? 아 그런 거 같아. 근데 내가 그냥 얼핏 들은 거거든. 근데 이거는 뭐 가야하고 백제 쪽 일본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부족의 어떤 심벌처럼 타투를 해서 넣었다. 지금과 원리가 같은 타투를 해서 넣었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 근데 뭐라고 그때 뭐라고 문신했을까? 가야갱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어떤 패턴을 넣었겠지.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가야갱 for life 막 이렇게 핸드 사인 하면서. 핸드 사인까지. 뭐 아무튼 그때가 있었다는 걸 들었고 유래가 그 이후로는 너네 조선 시대 사람 조선인 중에 타투가 있는 조선인 들어본 적 있어? 없지. 조선 시대에는 없었던 것 같아. 그 후에는 뭐 근대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야 좀 생기지 않았으려나? 1호 대한민국 1호 타투인 누구일지 궁금하네. 그러게. 뭐 어쨌든 서구 문명이 유입되면서 시작이 됐겠지. 그렇지. 맞아. 또 하게 되면은 뭐 생각해 놓은 게 있어. 부위나 크기나 도안이나 아니 그런 게 정해진 건 없고 그냥 막연하게 아직은 막연하게. 막연하게. 뭐 기회가 된다면 뭐 얼굴, 목 이런 데도 할 거야? 옛날에는 뭐 목 정도까지는 하고 싶었던 것 같긴 목에는 하거든. 그런 건 지금도 작게 남아 있네. 작게 있지. 근데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뭐 그 정도까지는 너무 막 예전만큼 그렇게 쇼오프 하고 싶은 뭐 그런 생각은 없고 그 정도로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근데 뭐 어느 정도는 전반적으로 채우고 싶기는 해.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전환 같은 데 없단 말이야. 그거 제일 많이 하는 데 있잖아. 뭐 막 하박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좀 제일 많이 하는 게 사람들한테 뭐 적당히 보여줄 수 있는 위치에다가 하나를 많이 하잖아. 예를 들면 뭐 손목에 하나 아니면 이렇게 뭐 전환이나 막 이렇게 막 이런데 하나 요런 걸로 많이 시작을 하잖아. 근데 나는 이제 그 자리에 하나만 있는 게 너무 나도 딱 그거랑 똑같은 싫은 생각이야. 거야. 그래서 이제 민섭이는 다리부터 시작을 한 건데 나는 그래가지고 이제 가슴부터 시작을 약간 이렇게 안쪽부터 시작을 한 거지. 그리고 티셔츠 입으면 안 보이는 반팔을 입었을 때 안 보이는 부위부터 이렇게 나가기 시작한 거지. 근데 나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여기까지 팔이 비어 있어. 팔이? 아직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았어. 근데 이제 좀 채워 나가고 싶은 그건 있지. 이게 또 할 때 아프거든. 얼마나 아파? 부위마다 좀 다른데. 그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달라. 사람마다 또 다르고. 근데 표현을 하자면 그 제도 샤프 알지? 제도 샤프. 그걸로 피부를 막 긁는 느낌? 조금 힘줘서 긁는 졸라 아픈 느낌? 거 아니야? 아파. 실제로 아파. 그 수치로 표현하면은 나는 제일 아팠을 때는 한 1부터 10까지의 수치라고 했을 때 10이 뒤질 것 같은 고통이야. 그러면 난 그래도 한 4, 5까지는 아팠던 것 같은데? 주사랑 대비했을 때 주사를 계속 찌르는 느낌인가? 달라. 주사는 왜냐면 바늘이 엄청 대부분 우리가 뭐 맞는 감기 주사 이런 거는 바늘이 가늘고 약간 길고 이러니까 뻐근한 느낌이 나잖아. 근데 바늘이 막 찌른다 이런 느낌은 잘 안 들고 그냥 뻐근하고 약간 따갑다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타투는 그거보다는 약간 두껍고 뭉툭한 게 긁는다는 느낌? 아 그래? 그 바늘 사이즈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그건 또 그렇다. 맞다. 해가지고 맞네, 또 맞네. 얇은 바늘로 할 때 느낌 다르고 맞네. 두꺼운 바늘로 할 때 느낌 다르고. 맞네. 근데 너 어땠어? 할 때? 전반적으로. 나는 거의 다 두꺼운 바늘로 한 것들이거든. 뭐 그렇게 얇은 선으로 되어 있는 도안이 잘 없고 다 볼드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느낌밖에 모르긴 하는데 아프지. 아파. 그러니까 아파. 부위마다 그리고 또 민감도가 좀 다르고. 맞아. 그렇다며.
뼈에 가까운 데가 조금 더 아픈 느낌? 그래? 근데 나는 또 그것도 약간 예외라고 생각한 게 여기 목에 약간 이렇게 완전 쇄골뼈 위에다가 할 때도 별로 안 아팠고 그리고 엄청 아플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손등 같은 데가 얇잖아. 이런 데가 뼈가 위잖아. 근데 손등에 한 것도 별로 안 아팠고 그랬어. 난 손가락이 굉장히 아프긴 했어. 그래. 어디가 제일 아팠어? 너는? 나는 제일 아픈 거는 되게 흔한 부위인데도 거기가 제일 아팠어. 뭐냐면은 팔뚝 안쪽? 여기가 난 제일 아프다. 아플 것 같은데. 여기 제일 아프던데? 아플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타투를 많이 하는 부위잖아. 흔히 그러니까 나 타투 한두 개 해라고 하면은 많이 선택하는 부위 중에 맞아, 하나잖아. 맞아. 그래서 나 여기 제일 아프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주소 들은 건데 어디가 제일 아플까라고 했을 때 그냥 꼬집어 봤을 때 아픈 데가 더 아프대. 근데 딱 보면 여기 꼬집어도 아프잖아. 그래서 그지 살이 약한데. 이거는 타투이스트 피셜 꼬집었을 때 아픈 데가 더 아프대. 그냥 그만큼 통각이 더 민감해서 거기. 근데 처음 막 타투 했을 때는 뭐 생각해보면 약간 좀 정성 많이 들였는데 관리도 열심히 비판텐 막 바르고 막 물도 최대한 안 닿게 막 싸매놓고 씻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하대해? 지금은 뭐 푸대접. 따로 관리할 그게 없어. 그 상처가 이제 아물면은 그 다음부터는 따로 관리할 게 없는 건가? 피부가 되는 거니까 재생된 피부가 되는 거. 그 안에다가 색소를 넣는 거라서 따로 관리는 할 필요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상태로 나이를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또 약간 궁금하긴 해. 나이를 먹은 다음에 이게 또 나 스스로한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거. 그러니까 할 때 좀 어른스러운 걸로 할 걸. 너무 애스키 같은 걸 했어? 뭐랄까 약간 너무 감성 넘치는 걸 했다 해야 되나? 존나 많이 하면은 이제 걔 의미가 퇴색된다. 그러니까 아니면 민서가 그것도 있지. 나한텐 그 방법이 하나 물타기를 있고. 해라. 물타기 민서가 물타기를 하던가. 아니면 민서가 그 물타기에서 너무 많이 하는 것까지는 조금 오바다 싶으면은 그냥 커버업을. 그치 맞아. 조금 하려면 더,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뭔가 좀 더 마음에 드는 걸로. 그 덮을 수 있는 사이즈로 커버업을 하는 게. 그렇게. 근데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막 꼴 보기 싫어가지고 여긴 안 쳐다보고 막 또 그런 건 아니야.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 멋의 기준이 바뀌면서 맞아. 아쉬운 점이 있다. 맞아. 한번 해봐. 별거 없어. 뭐 너 까르페 디엠 해라. 응? 좋은 난 말이네. 뚜또빠스 하고 싶어. 그거 너무 멋있단 말이야. 너 되게 감명 깊게 인상 깊었나 보네. 뚜또빠스. 아저씨 또 PC맨이셨나? 아니 그냥 그 약간 마피아 같이 생겼어. 마피아. 그래서 시가를. 근데 나 예전에 세브란스 병원 한참 다닐 때 있었거든. 근데 세브란스 병원 다닐 때 거기에 흡연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거기에 인턴 레지던트들도 와서 담배 피고 아니면 뭐 교수님들도 와서 담배 피고 이렇게 뭐 병원에 있는 사람들 많이 온단 말이야. 야, 병원 내 흡연장이 있는 병원이 있어? 있던데? 그래? 세브란스 있어. 1층에 그래. 있거든 야외.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의사 가운 입고 의사 선생님들도 온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세브란스 병원이니까 그 외국인 의사 선생님이 있더라고. 그래? 내가 뭐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지. 근데 하여튼간에 백인이야. 머리 딱 까진 아저씨야. 근데 의사 가운 입고 딱 거기서 담배를 피는데 의사 선생님이거든. 이름은 못 봤지만 의사 선생님이 확실히 의사 가운 입고. 근데 그냥 그 가운 위로 안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손등까지 덮인 문신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분명히 저 사람은 뭐 저거 하나만 있진 않을 거고 이렇게 팔에서부터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멋있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완전 전문직인데. 약간 갯모애가 있네. 갯모애가 있는 거지. 완전 전문직인데. 맞아 그렇게, 맞아. 그런 거 있어. 근데 세브란스 약간 진보적이네. 그런 의사를 썼다는 게. 채용도 하고. 근데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저게 백그라운드가 뭐 커리어가 있겠지. 그럴 수도 있고. 외국인들을 담당하려나? 모르겠어. 아니면 막 조나단처럼 한국어를 개잘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 외래 진료를 하는 세브란스 병원 의사인지 아니면 뭐 교수님인지 뭐 잘 모르겠어. 그냥 초빙 강사 같은 가르치는 걸 일만 하는 건지는 잘 그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간에 가운을 입고 왔었어. 신기하구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풍경을 볼 날이 올까? 경찰들 여기 이렇게 셔츠 접어 올렸는데 타투 가득하고 그런 날이 올까? 의사들, 교사들. 교사들은 내가 봤을 때 학부모들이 난리를 칠 거기 때문에. 경찰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그 공공 대민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보다는 오히려 않겠다. 진짜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
빠를지도 차라리. 아 근데 의사도 내가 봤을 때 쉽진 않을 것 같아. 그것도 그 사람 외국인이니까 그냥 뭐 자기 신경 안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의사 그런다 치면은 막 또 사람들이 안 가지 않을까? 저런 손으로 저렇게 문신이 있는 손으로 수술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불결하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지 않아? 그 정도까지 간다고? 그런 말 할 것 같지 않아 인터넷에서? 그렇게까지 나 간다고? 그런 댓글이 상상이 되는데? 진짜? 그냥 나는 그냥 못 믿었다. 막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할 텐데 불결하고 막 이 정도인가? 그냥 내가 약간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 그런 그래? 말 하는 사람이 꼭 나올 것 같아서. 반감이 너네가 느끼기에 성우 너는 이제 타투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반감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 꽤 큰 것 같아. 꽤 큰 것 같아? 대중적으로 맞아. 나도 그렇게 느껴. 그리고 사실 근데 나는 막 엄청나게 많은 거는 아니라서 내가 느끼는 거 정도는 뭐 그렇게 세지는 않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보이는데 있잖아. 여기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나는 문신이 없는 사람입니다처럼 보이는 거는 물 건너 갔거든. 옷 입으면 안 보이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보이게 돼버렸어. 그래서 어딜 가도 일단 나는 문신이 있습니다라고 일단은 까고 시작하는 거기는 한데 내가 느끼기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조금은 착한 녀석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것 같지는 않아 처음에. 아무래도 약간 그런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약간 공공장소에서 어쩌다 말을 섞게 되거나 이랬을 때 약간 조금의 약간 그런 거를 이게 없을 때보다는 약간 그런 생각력을 끼고 보는 걸 조금 느꼈던 것 같고. 너는 느끼겠다. 근데 인사 잘하고 막 이러면은 또 금방 없어지는 정도긴 한데 내가 막 이래즈미를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 쟤는 이거 있다고 쟤는 조폭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어쨌든 약간의 그런 게 있는 저 자식 말썽이겠다. 뭐 약간 이렇게.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데서 이제 애기랑 애기 엄마 막 이렇게 가까이 타고 있으면은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제 애기 엄마들이 날 굳이 경계하지 않았다면은 지지야 가지 마.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지지야, 살짝 애기를 5cm 정도 자기 쪽으로 잡아 끄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근데 그게 진짜 약간 서운하거든. 그러니까 막 진짜 감싸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경계하면서 이렇게 슬쩍 하는 게 진짜 좀 서운하거든. 약간 알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또 좋아해. 외국인들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약간 그걸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것 같아. 좀 더 호감이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근데 우리 사회에서의 그런 시선들 즐겨본 적은 없어? 어떤 시선? 그러니까 스스로 위험한 놈이고 싶어가지고 나 너무 착한 놈이고 싶지 않고. 나는 근데 그건 있지. 막 그 시선을 즐긴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하는 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내고 이러면서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 어떻게 보여지고 필요하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 필요하지. 근데 그러다 보면은 너무 굿보이처럼만 보여서는 솔직히 매력적이지가 않거든. 그 장르 특성상도 그런 것도 장르 있고. 특성상. 근데 내가 원래 타고나길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내 입으로 내가 막 너무 착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거리에서 막 내가 막 진짜 막 노숙을 하면서 잘한 건 아니잖아. 뭐 그렇게 진짜 뭐 이렇게 들짐승처럼 잘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를 가짜로 그런 척을 하고 싶다는 거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멀끔하게 보이는 거에 대한 자격지심이 약간은 있었던 것 같긴.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너무 쟤는 티 없이 잘한 사람처럼 보여를 조금 지우고 싶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 음악을 만들고 내고 하면서 조금은 더 약간 레클레스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추구했던 것도 있는 거. 그러니까 추구미가 됐던 거지. 조금 저렇게 거칠어 보이고 싶은 좀 더 약간 이렇게 자유분방해 보이고 싶은 이게 조금 있었던. 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타투를 나는 하고 싶다는 생각했던 거는 있는 듯. 그게 하나의 결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구나.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나는 또 생각해 보면은 또 저런 어떤 명분이 없었던 것 같아 할 때. 약간. 그러니까 넌 도대체 왜 했냐고. 나 그거 왜 했을까?
그러게. 그냥 뭐 근데 뭐 뭐 할 수도 있지. 그때 멋있어 보였으니까 했겠지. 너도 해 성훈아. 너도 하나 해라. 별거 아니야. 어디다가 추천해줘. 가슴에다가 위치랑. 가슴에 일단 뚜또빠싸 하나 하고 음. 뚜또빠싸 가슴에 하나 하고 떠드갱. 골반 어때? 골반. 어? 골반. 아니 골반에 어. 뚜또빠싸? 그렇게. 골반에 장미? 뭐 그런 거. 원래 골반에 장미 아니야? 그런 거. 아니 지금 몇 개 해봐. 해봐. 별거 아니야. 난 그 경험이라 생각해. 너 그러니까 막 보이는데 안 하면 되잖아. 옷 입으면 가릴 수 있는 데다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면 또 모를까. 내가 나는 타투를 안 하는 게 좋아. 하기가 싫어. 이거면 모르겠는데 관심 멋있어 보이면 한번 해봐. 생각 있다면. 고민해볼게. 진짜 고민 하나도 안 하는 표정으로 말하네. 타투. 근데 요새도 취업하기 힘든가? 타투 있으면? 그런 거 같아. 뭐 물론 업종마다 직종마다 다르겠지만 너무 다르지. 너무 다른데. 응. 근데 뭐 당장 뭐 아까 우리가 근데 말한 어떻게 알아? 타투 있는지. 응? 타투 있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보이는 데 있다면? 보이는 데 있다면. 보이는 데 있으면 힘들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보이는 데 없으면 일단 없다고 치는 거고. 그냥 일단 가점 요인은 절대 아니고. 근데 IT 쪽이 조금 더 후리하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거든. 아무래도 그럴 것 그러지 같아. 않을까? 그래서 좀 이제 테크 약간 판교 가면은 그래도 이제 거기서 일하는 뭐 개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은근히 타투 있는 사람도 좀 있고 그치, 막 그런 그치. 얘기를 좀 들었어. 맞아. 근데 이제 좀 예를 들면은 뭐 법조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 많이 없을 것 같고 안 될 것 조금 같아. 더 힘들 것 같아. 기업 문화가 조금 더 음. 전통적이고 스트릭트할 것 같고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그럴 것 같다. 약간 그 좀 업종마다 좀 다를 것 같아. 너 말한 대로 변호사 이런데 뭐 예를 들어 뭐 건설 회사, 뭐 무역 회사 이런데 그런 데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우리나라 테크 기업보다 약간 미국 회사들이면 진짜 신경 안 쓰는 데가 되게 많을 것 같기는 해. 나 이상으로 있어도 신경 안 쓸 것 같은. 근데 내가 문득 궁금해지는 게 우리나라 한정으로 법조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야. 뭐 판검사 변호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이게 그런 사람들은 타투를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걸까? 아니면은 그냥 나는 타투를 하고 싶은 사람임에도 나는 판검사 변호사가 돼야 되니까 안 해야겠다. 이렇게 그 후자 아닐까? 후자. 후자일 것 같아. 타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관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일단은 선택한 직업군에서는 이게 좀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으니까 안 해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 아닐까? 아무래도 그렇겠지. 내 생각엔. 내가 그냥 방금 그냥 탁 치고 지나가는 생각에 이런 생각도 약간은 드네. 그러니까 어떤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안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긴 드네.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작용은 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럴 것 같지. 참 신기하네 그게. 약간 조금 더 뭐 예를 들면 원칙적으로 불법인 거니까 그래도 안 하는 게 맞지라고 같이 판단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야? 법리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어떤 천성이나 성질이 그럴 수는 있지. 그런 사람이 좀 더 이렇게 되려나?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긴 있겠다. 참. 근데 또 그렇게 막 별거는 아닌데 이 타투가 그거 자체로 별건 아닌데. 그렇지. 근데도 참 신기하네 그런 것들 보면. 튀면은 일단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튀면 안 좋으니까. 근데 타투에 대한 이 선입견은 우리나라보다 더한 나라가 일본인 것 같아, 그지? 일본이 진짜 심하더라고. 막 관광객들한테도 이제 못 들어. 막 헬스장 일단 못 가고. 뭐 온천도 그렇고. 사우나, 온천 못 가고. 진짜? 근데 거기는 또 뭐 내가 일본인 아니니까 모르지만 문화적인 배경에 뭐 막 야쿠자 막 이런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경계심이나 거부감이 이렇게 확 늘어났다. 뭐 이런 말도 있더만. 맞아. 근데 어쨌든 거기는 민섭이 고래도 걔네는 이제 진짜 놀래. 안 된다, 그것만 안 봐도 된다. 놀래. 안 된다. 어떻게 저런 걸? 저 새끼 위험한 자식. 저 새끼 위험한 자식인가? 이렇게 되는 거야. 위험한 놈인가? 근데 수호 있잖아. 내 조카는 이제 이게 고래라는 걸 알거든. 그래서 걔는 사람 다리를 보면 고래라고 해.
너가 교육 잘못 시켰네. 아 내가 교육을 한 게 아니고 걔 머리에 인식이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 아빠 다리만 보다가 걔가 어떤 인지 능력이 생기고 나서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이걸 본 거야. 이거 호기심을 갖고 엄마한테 물어봤겠지. 우리 누나한테 이거 뭐냐고. 엄마가 그거 고래라고 알려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걔는 이제 다리 이 안쪽을 보면서 그냥 고래가 있건 없건 그냥 고래라고 말해. 그거 진짜 귀엽다. 그렇게 돼버렸어. 신체 부위가 돼버렸네. 또 나중에 축구하다가 이제 오늘 고래가 좀 부상 그렇게 되면 고래가 좀 다쳐서 야 오른고래로 때려야지. 그렇게 돼버렸어. 그게 좀 귀엽기도 하고 오른고래로 웃기네. 고래 트래핑.